안녕하세요. 성림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잘 지냈나요? 사물놀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학기 동안 실기 수업으로 배워야 할 사물놀이와 그것의 모태가 되는 풍물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물놀이에 쓰이는 악기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타악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보고 들어봤을 악기들도 있을 것이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타악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타악기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채로 두드리거나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혹은 서로 부딪혀서 소리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이는 이름들은 사물놀이에서 쓰이는 타악기들의 명칭인데요. 앞 시간에서도 배웠던 제법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럼 다음의 이름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 편종, 방향, 박, 편경, 축, 바락, 부. 어떠세요?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타악기로 분류된 것들인데 어떤 모양과 소리를 내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름과 악기의 모양을 살펴보며 그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여러 개 매달려 있는 이 악기의 이름은 편종입니다. 맑은 음색과 긴 여음을 가진 편종은 쇠붙이로 만들어졌고 음이 있는 유율 타악기로 분류됩니다. 약 30cm 미만의 길이를 가진 종 16개가 한 단에 8개씩 두 줄에 나누어 달려 있습니다. 조선 왕실음악에서 두루 사용되었던 편종은 두께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편종을 치는 도구인 각퇴로 쳐서 소리를 냅니다. 매우 청아한 소리를 내는 편경은 앞서 보았던 편종과 배열이 비슷하죠? 16개의 기역자 모양의 석경을 8개씩 두 줄로 나누어 걸고 각퇴로 쳐서 소리를 내는 유율타악기입니다. 현존하는 기역자 기울기 가운데 가장 맑은 소리를 내는 기울기를 찾아 모양을 만들었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음을 냅니다.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정한 음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서 합주 시 음을 잡아주는 표준악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방향은 철편을 틀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8개씩 매달아 놓고 각태로 그 철편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편종 편경과 마찬가지로 각 철편의 크기는 비슷하고 두께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른 유율타악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실로폰과 비슷한 연주법과 모양이지요. 철편 밑에 받쳐놓은 가로쇠 때문에 울림이 적고 다른 요율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음향을 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운라는 구리로 만든 둥근 접시 모양의 작은 징 10개를 한 틀에 매달아 연주하는 유율 타악기입니다. 앞의 악기와 마찬가지로 두께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나무 망치로 쳐서 소리를 내는데 매우 맑고 영롱한 음색을 내서 경쾌한 음곡에 많이 연주됩니다. 걸어가면서 연주할 때는 틀 아래 붙은 자루를 잡고 하고 앉아서 할 때는 대받침에 이를 꽂아놓고 연주합니다. 바라는 동이나 노쇠로 만든 2개의 원형판을 서로 부딪혀 연주하는 금속 타악기입니다. 원형판 가운데에 있는 천으로 만든 손잡이를 감아쥐고 2개를 서로 마주쳐 소리를 냅니다. 서양 악기의 심벌주와 비슷한 모양과 연주 방법이죠. 주로 불교 음악 연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불교의식에 발화춤을 출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군악, 농악, 무속음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은 네모난 나무통 위에 구멍을 뚫어 나무 방망이로 내리치며 소리를 내는데 재래악 연주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축의 채는
몸체와 분리시키지 않고 언제나 통 속에 꽂아둡니다. 음향 오행에 따라 연주 시에는 동쪽에 배치되고 동쪽을 의미하는 청색으로 전면이 칠해져 있습니다. 축을 치는 수직적인 동작이 하늘과 땅을 열어 음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는 나무를 엎드린 호랑이의 모습으로 깎아 만든 악기인데 축과 반대로 재래악 연주의 끝부분에 사용됩니다. 호랑이 등줄기에 톱날 모양을 박아 놓았고 9가닥으로 갈라진 대나무채로 연주합니다. 음악의 끝을 알림으로 축과는 반대쪽에 위치하고 호랑이는 서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박은 좁고 긴 박달나무 6쪽의 사이에 서로 닿지 않게 엽전을 끼우고 상단을 끈으로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단 쪽을 양손으로 잡아서 열었다가 빠르게 닫으며 맑은 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재래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사용하는데 이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지휘자의 역할을 합니다. 부는 흙을 구워서 만든 화로 모양의 타악기입니다. 어를 연주할 때와 같은 대나무채를 이용하여 위쪽 가장자리를 쳐서 소리를 냅니다. 두꺼울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얇으면 낮은 소리가 나는데 흙을 잘 구워야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종묘 재래악 연주 장면입니다. 편성 악기들의 뒤쪽에 우리가 앞서 배운 타악기들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화면의 맨 왼쪽에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닭을 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뒤쪽에 초록색 통이 보이시죠? 축입니다. 축의 가장 반대쪽에는 뭐가 놓인다고 했었죠? 네, 어입니다. 축 옆에는 편종이 놓여져 있고 옆에는 편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편종과 편경 사이에 방향이 놓여져 있고요. 타악기들의 가장 가운데에는 장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장구의 뒤쪽을 보시면 작은 북이 하나 보이는데 그 북과 같은 모양인데 조금 더 큰 크기의 진고라는 북이 맨 오른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래악 연주 시에 타악기는 맨 뒷줄에 배치되어 연주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 시 실기로 배울 사물놀이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꽹과리는 사물놀이를 비롯한 각 지방의 농악과 무속음악 등에서 다양하게 장단의 변화를 주도하는 금속 타악기입니다. 지역과 연주 음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쇠, 꽝쇠, 소금, 쟁, 꽹매기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손에 끈을 걸고 손가락으로 꽹과리의 뒷면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울림을 조절하고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내는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그저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제작 첨가물에 따라 소리의 맑고 탁함이 다르고 높낮이에 따라 암쇠와 숫쇠로 나누어 연주됩니다. 다음은 꽹과리와 비슷한 모양의 징입니다. 징은 일정 비율의 구리와 주석이 합금된 것을 여러 번의 망치질과 담금질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꽹과리와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니 크기가 작으면 꽹과리가 되는 거고 크고 두꺼우면 징이 되겠죠. 징채는 나무채 끝에 헝겊을 두껍게 감아서 만들었고 이것으로 연주하여 부드럽고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앉아서 연주할 때는 징거리에 걸어서 사용하고 농악이나 행군 시에는 손잡이를 들고 연주합니다. 장구는 한문 그대로 읽으면 장고라고도 하고 허리가 길고 가늘다고 하여 세요고라고도 불렸습니다. 장구는 국악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연주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울 사물놀이 장구에 대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의 몸통은 나무로 만들었고 이것은 양 옆에 가죽을 쳤을 때 울림이 잘 퍼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울림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림통 양 옆에 두께가 서로 다른 가죽을 덧대고 가죽의 고리에 조임줄을 엮어 양쪽 가죽을 고정한 뒤에 조이개로 가죽을 팽팽하게 당겨 음의 높낮이를 맞춥니다. 왼쪽 가죽이 두꺼운 궁편, 오른쪽 가죽이 얇은 열편입니다. 악기채 역시 가죽의 두께에 따라 머리에 둥근 나무가 박혀있는 채가 궁편을 치는 궁채이고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채가 얇은 가죽을 치는 열채입니다. 타악기 중에 유일하게 독주가 가능한 악기가 바로 이 장구입니다. 북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의식과 놀이가 행해지면서 음악이 연주될 때 함께 사용되어 왔고 행해지는 연주 용도에 따라 북의 종류가 20가지도 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중 사물놀이 북을 살펴보면 북 가운데에 나무 쐐기가 박혀 있고 조임줄을 양쪽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에 X자로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팽팽하게 조여서 낮고 깊은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고 가벼운 나무채를 한 손에 잡고 나머지 손은 북의 반대면을 받쳐주며 힘차게 연주를 합니다.
소고는 우리나라에서 북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제일 작은 악기입니다. 지방마다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지름 20cm 정도 되는 얇은 북에 손잡이가 달려있고 손가락 두께만한 소고체로 면과 태를 쳐서 소리냅니다. 다른 악기들처럼 리듬이나 선율을 나타내기보다는 박자에 맞춰 소리내며 걸어가거나 춤을 출 때 사용하는 소품의 역할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설명을 마무리하며 간단한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악기는 음을 낼 수 있는 유율 타악기와 음이 없는 무율 타악기가 있었죠. 유율과 무율로 구분하여 각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그 악기마다 제작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적어서 대면 수업 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요. 수업 내용을 생각하며 A4 용지에 자유롭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악기 중 타악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쉽게 접했던 사물놀이 악기 말고 공연에서조차 쉽게 보기 힘든 다양한 타악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했다면 실기 연주 때문에 놓치고 갈 내용들일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계기로 한 번쯤 짚어보고 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국악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